노년의 자녀와 잘 지내는 10가지 지혜. 첫 번째 지혜. 자식은 여전히 내 편이지만 더 이상 내 사람은 아니다. 노년이 되어도 부모의 마음속에서 자식은 여전히 아이처럼 남아있다. 어린 시절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기억, 밤늦게까지 열이 내려가지 않아 곁을 지키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할 때면 자연스럽게 한마디 보태고 싶어진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걱정에서 나온 말이기에 스스로는 사랑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의 무게를 직접 감당하는 어른이 된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그 변화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제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와 아이, 그리고 그 가족의 삶이다. 부모는 이 변화를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전보다 연락이 줄어들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느낌이 들면 서운함이 생긴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가 멀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증거다. 자식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뜻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모는 자꾸 자식의 선택을 시험하게 된다. 그래도 부모가 먼저 아니냐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온다. 하지만 이 질문은 자식을 붙잡아 두지 못한다. 오히려 관계를 조심스럽게 만든다. 자식이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도 비로소 편안해진다. 두 번째 지혜. 사랑과 간섭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잊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다. 날씨가 추워지면 옷은 따뜻한지 걱정되고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쓰인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말을 얻는다. 몸은 괜찮냐,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겠냐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같은 말도 자식에게는 다르게 들릴 수 있다. 이미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 부모가 반복해서 말하면 자식은 자신이 아직도 미숙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부모는 도와주고 싶을 뿐인데 자식은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 자식이 이직이나 이사를 고민할 때 부모는 경험을 근거로 조언을 한다. 하지만 자식은 이미 수없이 계산하고 고민한 끝에 내린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이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유가 있겠지. 이 말 한마디는 자식을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한다는 신호다. 사랑은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잡아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 차이를 기억하는 것이 노년에 필요한 지혜다. 세 번째 지혜. 자주 보느냐보다 만났을 때 편하냐가 더 중요하다. 부모에게 자식의 방문은 큰 의미를 가진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돌고 괜히 부엌이 바빠진다. 그래서 자주 오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인다. 바쁘다는 핑계만 대는 것 같아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자식에게 방문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다. 회사 일정, 아이 돌봄, 체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선택이다. 부모는 하루를 기다리지만 자식은 일주일을 조정해야 한다. 이때 부모가 왜 이렇게 안 오느냐고 말하는 순간 자식은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시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다. 반대로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다는 말은 자식의 마음을 풀어준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아니라 만났을 때 어떤 기억을 남기느냐다. 웃으며 밥을 먹고 별말 없이 헤어질 수 있다면 그 만남은 오래 남는다. 노년의 자식과 잘 지내는 부모는 횟수보다 분위기를 지킨다. 네 번째 지혜. 전화는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다. 부모 세대에게 전화는 기본적인 예의이자 애정 표현이다. 그래서 며칠 연락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진다. 혹시 무슨 일 있나라는 걱정과 함께 서운함이 따라온다. 하지만 자식에게 전화는 때로 부담이 된다.
바쁜 시간에 받지 못하면 미안함이 남고 다시 걸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긴다. 부모가 왜 전화 안 하니라고 묻는 순간 전화는 안부가 아니라 숙제가 된다. 노년에 필요한 지혜는 전화의 횟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화가 남기는 감정을 생각하는 것이다. 짧아도 괜찮고 자주가 아니어도 괜찮다. 받을 때 반갑게, 못 받을 때 이해하는 태도가 관계를 오래 유지한다. 전화는 확인이 아니라 연결이어야 한다. 그 차이를 아는 부모는 자식에게 편안한 존재로 남는다. 5번째 지혜. 비교는 자식을 바꾸지 못하고 내 마음만 다치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이야기에 흔들린다. 노년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이웃의 이야기, 친척의 이야기, TV에서 흘러나오는 남의 집 사연을 듣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움직인다. 누구네는 명절마다 다 모인다더라. 누구네 며느리는 부모를 극진히 챙긴다더라. 같은 말들이 무심코 귀에 들어온다. 이 비교는 대부분 악의가 없다. 다만 우리 집은 왜 이렇지라는 생각이 뒤따른다. 그 순간부터 현재의 관계는 부족해 보이고 자식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비교는 사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불만을 키우는 렌즈다. 각 집의 사정은 모두 다르다.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남의 집 속사정은 알 수 없다. 비교를 할수록 부모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자식은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순간 자식은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는다. 비교는 자식을 바꾸지 못한다. 대신 부모 자신의 마음만 상하게 만든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남의 집 기준이 아니라 우리 집이 편안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지금의 관계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마음을 살린다. 6번째 지혜. 자식의 배우자는 평가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다. 자식이 결혼을 하면 부모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자식의 배우자에게 향한다. 말투는 어떤지, 행동은 어떤지, 예의는 있는지 자꾸 눈에 들어온다. 부모로서는 당연한 마음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부모가 살아온 시대와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며느리나 사위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금세 팽팽해진다. 부모는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자식은 왜 우리 가정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느냐고 느낀다. 그 사이에서 자식은 가장 힘든 자리에 놓인다. 자식이 선택한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완벽하다고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판단하기 전에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라는 뜻이다. 부모가 배우자를 존중해 줄수록 자식은 부모를 안전한 존재로 느낀다. 부모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는 자식의 가정 분위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배우자를 인정하는 태도는 곧 자식의 삶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7번째 지혜. 서운함을 쌓아두지 말고 기대를 줄인다. 노년에 생기는 갈등은 대부분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연락이 하루 늦었다는 것, 말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약속이 한 번 어긋났다는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일들이 마음에 남는다. 그때그때 넘기지 못하고 마음속에 쌓아두면 어느 날 그 감정은 생각보다 큰 불만으로 변해 있다. 문제는 이 서운함이 대부분 말하지 않아서 더 커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말한다고 해서 모두 꺼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감정이 정말로 상대의 잘못인지 아니면 내가 기대를 너무 크게 했기 때문인지 말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를 품는다. 연락은 이 정도, 방문은 이 정도, 태도는 이 정도여야 한다는 기준이 마음속에 있다. 하지만 자식은 그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알더라도 모두 맞출 수는 없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진다. 노년의 자식과 잘 지내는 부모는 기대를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예전만큼을 바라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인정한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 하나가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
기대를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관계를 오래 가져가기 위한 선택이다. 8번째 지혜. 자식도 자기 삶을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부모 눈에 자식은 늘 괜찮아 보인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꾸렸고 아이도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여유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자식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빡빡하고 고단하다. 회사에서는 성과를 요구받고 집에 오면 부모이자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기다린다. 아이가 있으면 잠을 제대로 자는 날도 드물다. 이런 삶 속에서 자식은 부모에게까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한다. 이때 부모가 서운함을 드러내거나 요구를 얹으면 자식은 더 숨이 막힌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라는 말은 자식에게 또 하나의 책임으로 느껴진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자식은 짐처럼 느낄 수 있다. 노년에 자식과 잘 지내고 싶다면 자식의 삶을 한 번 더 헤아려야 한다. 이해하려는 태도 하나가 관계의 숨통을 틔운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인정해 줄 때 자식은 비로소 마음을 내려놓고 부모를 찾는다. 9번째 지혜. 부모의 외로움을 자식에게서만 찾지 않는다. 노년의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다. 하루가 길어지고 만날 사람은 줄어든다. 그 빈자리를 자식이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기대가 커질수록 자식은 부담을 느낀다.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사람이다. 부모가 외로움을 자식에게서만 해결하려 하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진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다. 대신 그 감정을 스스로 감당하려는 노력이다. 작은 취미, 정해진 산책 시간, 하루를 채우는 루틴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수록 자식은 안심한다. 그 안심은 죄책감 없는 사랑으로 돌아온다. 부모가 단단해질수록 관계도 단단해진다. 10번째 지혜.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잘 지내고 있는 것이다. 노년의 자식과의 관계를 돌아보면 아쉬운 장면보다 좋았던 장면이 더 오래 남는다. 밥 한 끼를 함께 먹으며 웃었던 순간, 별말 없이 TV를 보던 시간, 헤어질 때 나눈 짧은 인사 같은 것들이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완벽을 기대하면 실망만 남는다.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서운함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만났을 때 웃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다. 노년의 자식과 잘 지낸다는 것은 자식의 삶을 내 기준으로 정리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조언보다 신뢰를, 요구보다 응원을 선택하는 일이다. 무엇을 더 받아내려 하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가 관계를 결정한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행복한 방향을 응원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마음이 전해질 때 자식은 언제든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오래간다. 지금까지 노년의 자녀와 잘 지내는 10가지 지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린 제 이름은 작은 그늘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더욱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